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춘천시가 2025년 인형극 올림픽으로 불리는 유니마 총회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두 번의 도전 끝에 얻은 값진 성과인데요. 특히 민선 7기 춘천시는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도시로의 도약을 시정 주요 과제로 내세웠죠. 그래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문화도시 춘천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이재수 춘천시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오랜만에 스튜디오 나오셨는데 우리 춘천 시민들과 헬로TV 시청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1년 참으로 많은 고생이 있으셨습니다만 시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지역 내 확진자 확장이 그래도 더디고 멈추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참고 역할을 다해 주시면 한 올 열만쯤이면 우리가 이런 고통의 터널을 끝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신 접종에도 안심 마음으로 꼭 참여해 주시고요. 연말 마스크 벗고 함께 웃을 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이 인형극 올림픽으로 불리죠. 이 유니마는 보니까 국제 인형극 연맹 이런 이제 명칭인 것 같은데, 자, 2025년 이 유니마 총회 개최지로 춘천시가 선정이 됐어요. 네네.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는데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아직 생소한 것 같은데 대단히 좀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 인형극 민간 기구로 좀 권위가 있다고 하네요. 시장님 이게 뭐 어떤 단체고 어떤 행사인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세계의 공연 예술 단체가 아마 여러 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그런 단체가 유니마라고 저희는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네.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요. 예. 또 이게 유네스코 산하에 예. 소속된 단체로 그 예술 단체는 거의 유일할 겁니다. 네. 100년 가까이 사실은 됐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나라 수만 해도 한 100여 개의 나라가 참여를 한다 해요. 네. 유럽에는 거의 전 나라가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시아권에서도 그 일본, 중국 또 한국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가 함께 참여하고 있고 예. 또 이 축제 또한 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중국에 이어서 저희가 세 번째로 네. 유치에 성공한 케이스가 됩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유니마 총회인데 세계 100여 개의 회원국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자, 지난달 2025년 세계 유니마 총회 개최지로 춘천이 이제 유치가 됐어요. 상당히 뭐 경쟁도 치열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뭐 유치 경쟁 과정 어땠습니까, 시장님?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저희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119표 중에 92표, 예. 77%를 투표를 그렇습니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여러 경로로 이렇게 우리가 그 개최지 유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탐색을 해봤습니다만 네. 19년도 제가 유럽을 직접 가서 유럽의 유니마 회원들도 만나 뵙고요. 예. 또 유니마 총회 사무실이 있는 그러니까 프랑스 샤를리라는 곳에 가서 실무자들을 다 만났었는데 그때도 2020년도 이미 아시아에서 발리에서 개최가 되는데 네. 또 2024년도 그때는 4년도였죠. 네. 아시아권에서 또 유치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대부분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인형극인들과 또 춘천문화예술인들이 협심해서 네. 이뤄낸 성과입니다. 아주 저희는 값진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올림픽 같은 경우도 보면 대륙간 뭐 순환 개최 원칙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어서 이것도 4년에 한 번씩 네. 개최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해요. 지난 2012년 중국 청도에서 열린 바가 있는데 네. 그때 무려 300만 명이 관객으로 몰렸다라고 해요. 또 세계 인형극인들이 스스로 축제도 만들지만 총회 참여한 인원만 해도 한 2천여 명이 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규모를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지역에 갖고 있는
문화도시 이미지를 그 문화도시의 그 브랜드 가치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유치전이 굉장히 크고 막 그 치열한데 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저희가 얻어내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뭐 춘천시가 이 유니마 총회 유치의 첫 번째 도전은 아니고 두 번째 도전인데 첫 번째 도전했을 때는 사실은 실패를 하셨어요. 그 과정에도 뭐 당시에 이제 시장님이 춘천 인형극제 이사장을 지낼 당시였는데 네. 뭐 우여곡절도 있었고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5년 만에 결국은 이 유니마 총회 세계 인형극 올림픽으로 불리는 유니마 총회를 유치를 한 건데 이건 좀 의미가 남다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브랜드가 올라가는 또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뭐 좀 시장님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춘천이 그 인형극의 도시가 그 된 시점이 1989년도죠. 네. 30여 년 전인데요. 네. 이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적 영성이라 할까요? 문화적 토양이 굉장히 좋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 높게 여겼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문화 기획자라고 하는 강준혁 선생님이 예. 춘천에 인형극을 처음 심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1990년도 초에 춘천이 그 처음으로 문화도시란 이름 그 네. 칭호를 국가로부터 받게 돼요. 그게 95년도인데요. 네, 네. 그때 그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또 독점적으로 문화 정책들을 만들어 오던 시기야. 예. 그래서 거의 서울 경기권에 문화예술 활동들이 집중되는 시기죠. 그런데 지역에서 뿌리를 놓고 이렇게 새롭게 가능성을 열었던 게 인형극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대한민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감동케 했고 그런 감동이 춘천 문화도시란 이름을 갖게 한 이유인데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이것을 국내에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네. 문화도시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 장점들, 문화 특징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세계 인형극 연맹 유치, 예. 총회 유치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주요한 길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거의 20년 동안 네. 문화예술인들이 줄기차게 춘천에 그걸 유치하는 것들이 희망이 온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더 값지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2대 이사장이었을 때, 그러니까 인형극제가 1대 이사장이 강준혁 선생님이었고 제가 2대 이사장을 네. 맡았는데 네, 네. 그 염원을 풀어드리려고 사실은 시도했었는데 예. 그때 당시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방 정부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방 정부로부터 동의를 받진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도 있었고 예. 개인적 서운함도 있었었죠. 네. 아무튼 뭐 이런 좀 성과를 또 거둬가지고 시민들도 상당히 기대가 좀 클 것 같은데 자 그래서 2025년 유니마 총회 춘천시 어떻게 준비를 해가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용역이 시작됐고요. 네. 짧은 한 3개월 동안에 저희가 그 세계 유니마 총회 및 그 세계 인형극 축제를 유치하면서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인가 세밀하게 계획을 좀 잡아볼 겁니다. 네. 또 추진단도 구성을 하고요. 또 이게 그렇게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회의 체계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예. 우리 춘천시 정부 예산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문광부 장관도 만나고 예. 또 이미 강원도지사 최문준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기뻐하시는 네, 거예요. 강원도도 적극 참여하겠다. 예. 그런 확답도 주셨고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 총회를 또 세계 인형극 축제를 좀 만들어갈 그런 아주 착실한 준비를 좀 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춘천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형극의 도시 이렇게 이제 평가받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한 인형극 전문 극장이 지금 있고요. 지난해에는 보니까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립 인형극단까지 지금 창단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춘천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마임 축제, 네, 네. 또 그리고 우리 춘천 인형극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춘천을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인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춘천이 좀 이런 인형극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예, 저희가 시립 인형극단을 만든 것도 국내 처음이지만 예. 그 인형극 종주 도시로서의 그런 자기 책임성 같은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또 하나 인형극들의 염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낼 역할 중에 하나가 아시아권에는 인형극 학교가 없어요. 인형극 학교. 예, 인형극인들이 훈련하고 계속 그 재충전하고 예.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배움의 길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다는 것에 저희는 좀 의욕을 가지고 인형극 학교 설립들을 준비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춘천에서 처음으로 지금 인형극장 옆에 과거에 이제 청소년 여행의 집이라는 곳에 네. 저희가 인형극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공간을 일단 확보했어요. 예. 이것도 이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중앙정부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네. 이 설립의 필요성들을 지금 설득 중에 있고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명실상부 춘천이 인형극의 도시를 넘어서서 모든 공연 예술 그룹들이 춘천으로 오고 싶고 와서 공연을 하거나 준비하거나 그럴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은 춘천이 국내를 넘어서 아시아의 인형극 중심지로 또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조금 넘어가서 코로나19 지금 1년 이상 지금 이어지면서 문화예술 분야가 상당히 좀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연, 예술 이런 것들이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춘천 마임 축제 또 뭐 연극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상설 공연을 또 시작한다고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 역시 춘천의 공연예술 집단이 갖고 있는 특징은 그 관이 주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인형극도 시민 스스로가 또 예술인들이 함께 만든 그런 자발적 축제였던 것처럼 네. 마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예술인들이 특히 우리 유진규 선생님께서 정말 그 시민과 또 전국의 예술인과 함께 자발적으로 만들어 온 그런 부분이라 예. 지역이 갖고 있는 강한 힘이 그런데 저는 기인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난해에 전국의 모든 도시의 공연들이 다 멈추어 있을 때 예. 춘천은 그래도 공연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네. 인형극인들과 또 마임 기획 그룹들이 스스로 뭔가를 기획하고 만들어냈거든요. 또 우리 춘천의 문화재단이 또 앞장서서 그분들을 지원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춘천을 부러워하고 예. 찾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것에 더해서 올해 저희도 공격적으로 물론 그러니까 시민들을 다수 이렇게 한 곳에 모여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예. 비대면적 요소와 대면적 요소들을 가장 안전한 장치를 만들어 가면서 네.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허기진 우리 예술가들이 춘천으로 오시라 우리가 보장하겠다. 네. 그런 자신 있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이 온 오프 라인으로 또 연극제, 영화제, 또 우리 마임 축제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좀 동참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 곳곳에 예. 사실 춘천 곳곳에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었고요. 네. 올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공지천 그 산책로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예. 또 우두동에 또 강변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 그냥 산책의 길이 아니라 공연을 만나는 길이 될 거예요. 네. 곳곳에 저희가 버스킹을 준비하고 있어서 예. 사계절 아무 때나 또 조금만 밖에 나가면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도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이런 감염병 사태가 여러 가지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규모로 운집하는 행사가 아니라 주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고 이 인형국제에 이어서 우리 문화도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난 1월에 춘천시가 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춘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전환 문화도시.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 문화도시의 어떤 그 그림,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전환문화도시라 보니까 예. 사실 저도 낯설어요. 왜 전환문화도시라 했을까? 예.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문화라고 하는 이 영역을 통해서 우리 도시의 근본적인 패턴을 좀 바꿔보자는 거였어요. 전환시켜보자는 거죠. 예. 그동안 지역사회에
모든 주류 가치가 성장, 개발 이런 데만 집중돼 왔잖아요. 그렇죠. 뭔가 투자하고 아주 빅 이벤트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행복을 주는 길입니다라고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시민들이 체감하기 그런 것 때문에 참 우리 행복해졌어? 경제가 나아졌어? 이럴 때 별로 그 부분에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 방향을 좀 바꿔보자. 예. 그렇게 대규모 개발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주류 정치 방향이 결코 우리 행복을 이루는 길은 아니었지 않냐. 그래서 예. 새로운 전환적 어떤 어떤 삶의 방식, 지역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모색해 보는데 네. 그 방법론으로서의 문화 영역들을 갖고 해보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문화가 일상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누구 특정한 사람 또 예술인들 뭐 이런 사람들만이 문화를 만나는 게 아니고 네. 문화가 우리 삶 속에 아주 깊게 스며들게 하냐는 것이고 예. 또 문화가 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문화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물론 고독한 누군가의 습작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뭐 축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또 특징은 뭡니까? 사람을 부르는 힘 아닙니까? 문화가 있다는 것은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뭔가 격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예. 것과 저는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이 도시가 문화도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걷는 게 어쩌면 이 도시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춘천 오게 하는 이유가 되게 할 거다. 저는 확신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경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춘천처럼 소비, 유통 이런 서비스가 발달된 도시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문화 융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춘천을 매력 있어 하고 찾게 하고 와서 살고 싶어 하게 하는 게 가장 어떤 다른 경제 정책보다도 훌륭한 정책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어요. 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 시행령까지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춘천시가 특히 이제 민선 7기 춘천시가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의 정부 이런 걸 이제 표방을 했잖아요.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자치분권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의 성과 또 계획 어떻습니까? 근데 지난 3년 동안 저는 놀라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도 뭔가 결정할 수 있구나. 뭔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 정책으로 급게 반영되는 것들을 실제 경험했거든요. 예. 그리고 재밌어요. 네. 왜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지 제가 봐서 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진지한 논의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이건 동네 얘기뿐만 아니라 가령 농업은 농민들이 스스로 이 농업 정책들을 결정하게 하는 농업 회의소가 만들어졌고요. 네. 또 청년들은 청년들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데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결정해 왔었던 거 거부하고 예. 스스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들을 이 지역사회에 펼치도록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게 청년청이고요. 또 아주 상징적인 사안이 있는데 거두리 벌말공원에 잼잼 놀이터라고 놀이터가 예.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예. 그동안 놀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른들이 어떤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한 2, 3주 뚝딱 해서 만들어 놨던 것이 어린이 놀이터였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가요. 그래서 이 놀이터를 무려 2년 동안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또 부모들의 아이디어와 부모들이 직접 고민들이 모아져서 주민들이 직접 만든 놀이터였어요. 네. 그 2년 만에 탄생을 했는데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우리 끌고 있어요. 네. 뭐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도 아마 네, 수천 명이 모였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 이렇게 주민이 직접 뭔가를 결정하고 직접 시행하게 되면 본인이 책임도 지지만 그것에 대한 실질적 기쁨들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라고 하는 것이 엄숙하고 거룩한 개념이 아니고 네. 바로 우리 생활로 들어와 앉았을 때는 자기들의 행복을 아주 정말 읽어가는 소중한 교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하자는 거였고요. 그것이 일정 정도 우리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법정 문화도시 선정과 인형극 올림픽으로 불리는 유니마 총회 유치까지 춘천 문화예술 분야가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말고 꾸준한 관심과 투자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길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문화도시 춘천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